글로벌 국가들 가운데 중국이 올해 2분기 성장률을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7%를 무난히 넘기지 않겠냐 이쪽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6.3%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했던 중국 투자자들 역시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숫자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타이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노랜딩의 미국 경제는 뭘 해도 된다. 반면 디플레이션의 중국 경제는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전일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다른 게 아니라 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사실 시진핑 때문에 예.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통수권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개인의 야망과 관련돼서 그래서 중국 경제는 뭐 누차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뭐를 해도 안 된다는 이런 타이틀이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미국 경제 그대로 두고 잘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잘 된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시청자분이 되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제 오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지표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위에 국제 시각의 반응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 내부적 문제 이런 것을 새로운 상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 증시 어제 중국 경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와 완전히 따로 가는 모습을 오늘 미국 증시에서 모습을 나타났다고 보게 됐습니다. 어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발표되고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 부진과 함께 이렇게 아시아 증시 안 좋았죠. 그러나 최근에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연착륙 기대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제 익스트림 투자 성향을 말씀드리면서 잘 보이는 것만 잘 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 용어로 보면은 머니 일루션 화폐 환상의 서태지 환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우리가 춤을 그냥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이상하게 치면 그것만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댄싱 경기에서도 춤이 이상한 춤이 등장하면 그 1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미국의 그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중국과 패권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이렇게 승리를 한다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펄이라든가 이런 걸 고평가와 관계없이 자금이 쏠리는 현상 속에 오늘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는 인플레 얘기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도 등장하지 좀 빈도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 이렇게 보면 6월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증시에서 보면 물가, 금리 문제에 대한 어조 해수가 확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대체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2%대 중간 2.5%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경제와는 상당히 대조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반기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다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의 가장 핵심적 키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안 좋은 중국 증시는 어제 떨어진 거고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에서 미국 경제가 노랜딩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주가가 많이 올라간 포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사실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거침없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오늘 야데니 같은 분은 아까 S&P가 5,400까지 가능하다고요. 이분이 내 기억으로는 홍앵커가 전해주실 때 연초에는 4,500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데니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는 자 4,500에 5,400이니까 9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중국 경제 성장의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부분, 블러드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금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금융 변수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용의 자막을 그대로 나오고 예. 이 블러드 효과가 뭐냐 하는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예. 미국의 매파성이 주도했기 때문에 어제 자막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만 정영구 PD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가 3대 지수가 올랐고요. 달러 가치가 인덱스가 아마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늘 인덱스 상으로 보면 반작용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인덱스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지금 나오고 있죠. 99.83을 해서 어제에 비해서 원래는 이게 기술적 지표상 사실 블러드가 사임하고 난 이후에 중심 통화지긴 하지만 1% 이상 급락했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오늘 아마 장단기로 이렇게 보여주실 거로 생각됩니다는 장단기 금리 좀 준비되는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장기 전부 떨어졌습니다. 전부 떨어져서 이게 블러드 효과다 하는데요. 만약에 6월의 전도표를 가정해서 6월의 전도표의 최고 금리가 5.75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5.25기 때문에 연내 2차례 정도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블러드가 사임하고 6월 전도표에서 블러드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도표상으로 보면 5.25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7월 달에도 지금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해서 블러드 효과가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증시 3대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달러 가치도 기술적으로 지난 주말에 1% 이상 급락했다는 반등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블러드 효과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사임하고 본인이 딱 끝내고 자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총재가 대신 이제 참여 세인트루이스 회의든 아니면 그것이 페드의 7월 회의든 간에 본인 자신은 이렇게 그 부총재가 참여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임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이 새로운 분에 의해서 참석하는 9월 페드 회의서부터는 상당 부분은 이 전도표가 9월 달에 이렇게 하락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7%는 고사하고 6% 중반, 좀 더 아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낮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이렇게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해서 중국 내부와 밖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7.3%까지 보는 시각. 근데 사실 그 해외 시각은 7%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6.9% 보는데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5월달, 6월달 GDP의 단기 지표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서방국과 마찬가지 6%, 7%는 가능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예상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서방 측의 예상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수치 자체는 다 나왔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3%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성장률이 0.4%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가 전년 동기입니다. 미국은 정기비 연율 다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이 통계 방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국은 작년 2분기 대비한 전년 동기비거든요. 작년에 0.4%니까 작년에 분기별 이동 베이스라인을 딱 때려보면 4%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례적으로 0.4%에 대비해서 6.3%는 하지만 중국 경제 분기별로 딱 해서 베이스라인을 4% 때려버리면 2%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은 어떤 시각에 있어서는 1분기 성장률 4.5% 대비해서 2분기 성장률 6.3%니까 경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아마 이런 시각이 됐습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박준동 국장이 경제의 마인드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졌고 베이스라인에 4% 대비하면 2%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쇼크가 됐던 겁니다. 쇼크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아마 한국경제신문의 이면의 사이드톱에 성장률 쇼크로 표현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극복시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2강에 인민위원장이 교체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앨런 미국의 재무장관도 사실 실질적으로 2강이라는 사람이 중국 인민위원장이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정설이 나왔던 이렇게 여기 나왔죠. 저게 중국의 판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 파트너로 해서 중국 인민위원장이 같이 파트너를 했던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민위원장에 의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등시상 우리나라는 이제 이리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등시상 중국 부총리의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분기의 성장률이 이렇게 쇼크로 나옴에 따라서 인민위원장도 교체되고 부총리도 교체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시진핑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하는 데에서는 올해 절대 군주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습니다.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작년 공산당 대회에 중국 경제를 자신했던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감안해 볼 때 가장 공로스러운 입장을 이게 보였지 않느냐. 물론 공식적인 표명은 없습니다는 이런 추측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분기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 2분기 성장률 6.5%가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1분기에도 성장률이 4.5% 나왔습니다. 이것도 서방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는 사실 이게 통계 조작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부가가치와 관련된 월별 수치와 분기별 성장률의 수준에 해당되는 성장률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월별 수치는 어떨까 하는 것을 아까 이엔 캐스터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제가 GDP와 같은 GDP는 Added Value Summation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부가가치와 관련된 월별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생산자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로 5월에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6월에 마이너스 5.4%에서 활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건 이제 물가 지표는 활력 지표이기 때문에 생산사들의 활력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활력 지표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부가가치의 상징적 지표가 수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5월 달에 마이너스 7.5%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마이너스 12.4%입니다. 이게 이제 외수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럼 내수와 관련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달은 12.4%인데 6월 달은 3.4%입니다. 6월 달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정자산 누적 개념입니다. 이것도 3%대입니다. 자,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부가가치가 아니지만 사실 청년 실업률도 2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출이 외수 사이드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GDP 68%를 기여하는데 6월에 3%입니다. 그러면 성장률 2분기 성장률 6.3%보다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4분기 성장률이 4.5% 중국에서는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2분기 성장률이 해외 시각이 보는 시각으로 성장률 쇼크나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이스라인 감안하면 2%지 않습니까? 근데 부가가치와 관련된 수출과 그다음에 내수와 관련된 지표가 지금 최종적으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3%보다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4%도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이 지표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면 수출과 내수 사이드 모두 경제 활력이 잃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과연 경기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측면에 부정적 시각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기해왔는데 왜 성장률이 제고되지 않는 겁니까? 네, 이번에 성장률이 이 쇼크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쪽에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뭐냐
근데 실제로 보면 그동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뭐 홍영커 입장에서 수시로 중국의 정책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예. 뭐 LPR 금리든 각종 중국은 모든 금리가 정책 금리입니다. 예.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 것처럼 기준 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금리가 정책 금리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 지표 뭐 LPR이든가 이런 금리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 성장률이 떨어지면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죠. 그게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두 가지. 하나는 지금은 중국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중국의 정책금리 4%, 5%는 너무 낮습니다. 유동성 함정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하더라도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경기만 부양하면 중국에 대해서 살아날 것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쪽에 중국의 치장적인 증권사들의 페이퍼들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데요. 사실 어떤 정책을 채우든 간에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효과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 아무리 금리가 낮추다 해도 미래가 불확실하면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전략의 세이빙스 패러독스에서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있겠느냐? 재정 정책은 이미 국가 채무가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GDP 대비 310%니까 재정 정책을 위해서 중국은 사실 뭐냐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크라우딩 에펙트, 구축 효과 때문에 이것이 재정 정책에서 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면 의례껏 대규모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다. 근데 효과가 있겠느냐?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의 서방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퀴드 트랩 문제라든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문제라든가 했던 것을 지적한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외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낮아진 점이 중국의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GDP를 중국 기업과 예. 외국 기업의 기여도를 한번 가지고 더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장률 발표되는 건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기업, 자국 기업이 생산하든 외국 기업이 생산하든 중국의 GDP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성장률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중국에 기업하고 있으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려면 외국 기업의 이탈이 얼마큼 빠르냐 하는 것을 GDP상으로 한번 보여줘야 될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바이든 정부는 왜 이렇게 손 놓고도 잘 되느냐? 잘 되느냐? 해 나갔던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는 해 나갔던 기업이 들어오는 것, 미국 기업의 GDP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바이든 집권 후반기는 미국 경기 힘들다. 노래는 왜 나오느냐? 해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의 GDP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서는 지금 뭐냐 전부 외국 기업이 이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의 성장률 GDP 대비 이렇게 보면 그걸 자국 기업과 그다음 외국 기업과 분리해 보면 2분기에서 중국 기업의 성장률은 이탈 기업의 외국 기업에 의해서 성장률을 0.8%포인트 갈아먹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대목이 향후에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냐 안 기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냐 아니냐 이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중국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리를 내린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기 부양, 증권사 메뉴, 리오프닝, 경기 부양책 그런데 지금 뭐냐 1년 반 이상 계속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 과정은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서 성장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탈하다 보니까 결국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도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금리나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경기 부양이 모색돼야 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2분기 성장률 보여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중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오프닝 때도 얘기해 주신 시진핑 리스크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번 제기했었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까 홍경커랑 같이 방송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이번에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 것은 중국 경제 전체적인 구조 문제뿐 아니라 시진핑이 문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진핑 문제다 하는 이 문제인데요. 그럼 시진핑이 왜 문제일까 하는 측면에는 작년 공산당 대회에서 개방 경제를 폐쇄 경제 체제로,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통제 경제로,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강요를 미국의 유학파 중심에서 국수파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 투자할 그것이 포트폴리오 자금이든 기업의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이면 누가 투자하겠냐는 의미입니다. 예. 누가 투자하겠냐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구인 이렇게 이무선 회장이 중국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 사실 들어가는 절차가 엄청 어렵답니다. 나오는 절차도 엄청 어렵게 됐답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오래되면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자본의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상품의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국제 정도를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의 이동, 상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이거든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거기에 자본이 자유롭겠습니까? 상품이 자유롭지 못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냐?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14억 내지는 비공식적 인구로 16억 인구의 인당 GDP가 11,000달러 정도에서 중국이 이제 구매력을 갖춘 상태거든요. 그러면 개방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예. 별로 절대군주 입장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개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국제면에 나왔습니다는 데이터 디커플링 누가 추진했냐? 중국에서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디커플링은 뭐냐 하면 간접법입니다. 홍앵커가 뭐냐? 중국 내에서 딱 들어오면 이제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구글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터넷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창환 그 회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땐 웹도 사용하지 못하고 구글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모든 게 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누가 투자했습니까? 이런 각도를 이번에 2분기 성장률에 단순히 중국에서 국가통계에서 발표되는 수치 함께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세세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의 경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곤혹스러운 거는 중국 투자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돈을 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사들이 가장 먼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업의 생태를 볼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먼저 빼고 있습니다. 중국 내 영업 비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보면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니어쇼링 하는 입장인데요. 예. 가장 포트폴리오를 먼저 빼야 될 국내 그 금융사들이 안 빼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증권사들이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에서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외국 기업 이탈됩니다. 그러면 GDP는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생산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경제상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만 나오면 부양책이 유동성 한정이라든가 국가 채무에 의한 크라우딩 아펙트에서 이런 거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경기 부양하면 효과가 나올 것이다. 중국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산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빼고 싶어도 못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게 지금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요즘 잘 오시고 계십니다는 지금 홍콩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해외 부동산 실태에 속속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부터 건의했습니다는 해외 부동산을 실가로 장부가가 아니라 실가로 부동산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좀 점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 국부 보호를 위해서 또 고객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꼭
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좀 총체적으로 해외 부동산의 실태를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증권사라든가 금융사의 고객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